최근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마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 이런 것들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점 시청자분들께 호소하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정치 대 중앙 관료 정치의 한판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이러한 철학과 경륜 또 이러한 성과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의 후보의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우선 국정에 얼마만큼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어요. 김동연 대표는 2010년 MB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또 같은 비서관이었어요. 네. 둘째는 이제 지방 정부 경험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12년, 2022년까지 12년을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수원시의 대표로서 시장을 했죠. 네.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그 운동에는 가장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 만든 성과는 경기도로 또 전국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중앙 정부의 관료를 했죠. 네. 근데 그분이 지방 정부를 위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는 전 아직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중앙 관료로서 지방자치를 혹시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 중앙 관료를 했죠. 네. 지방 정부 경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경험을 보면 네. 저는 이제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8명 출마해서 2위까지 했으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많은 정책 과제들을 갖다 앞장서 실현해요. 이를테면 그 안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통과하는 데 앞장서고 또 재정분권하는데 틀을 만들고 또 지방소멸 대응 TF 단장도 맡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같은 데서 가장 앞장서서 지방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아마 그 우리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 경험이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 나오면서 이제 처음 경험했을 거라고 관료만 봅니다. 했다 계속 예. 중앙 관료만. 중앙 정부의 또 중앙 관료의 시각에서 보면 지방 정부는 명령과 통치 대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재정 대부분을 채우고 중앙이 결정하면 지역 개발 사업은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중심에는 늘 기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를 갖고 아무리 국민적 합의가 있고 또 국회에서 결정을 해도 그것을 늘 버티고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게 이제 기재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모피아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조도 만들어지고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이런 과제의 난맥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이 이제 그 현장을 모르는 그야말로 머릿속에서만 나온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 동맥경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은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정책들을 만들고 현장과 가까운데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현장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첫 선두주자가 누구였겠어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 사례다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지방 정부에 검증된 사람들이 주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예. 지방 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예. 그런 인물들이 주목을 받고 더 일을 잘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나 이번에 여야 대선 예. 후보 양쪽을 봐도 국회의원 영선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여의도 정치에 국민들이 신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선수가 높다고 해서 정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당 민주당만 해도 2017년에 네 명의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한 분이 국회의원 딱 한 번 한 분이고 그 세 분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안희정, 기초자치단체장이었던 이재명, 고양시장이었던 최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많은 부분이 현장에서 실적 갖고 성과를 낸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의 핸디캡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김동연 대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 경제부총리, 이제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거시적인 경제나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있지 않냐, 경제가 중요한 시대에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적 식견이 있으면 뭐 좋겠죠. 근데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리는 장관 자리나 연구원 자리 같은 거나 정부의 위원장 같은 자리죠. 네.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획부터 입지 선정, 그 규모, 주민들의 어떤 특성에 맞출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될 것인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적 식견이 필요한 것,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더 많은 지방 현장에 대한 경험, 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왔는지.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돌파해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 것 같은데요. 이런 장점과 강점을 강조해 주셨고